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 마광숙은 더 이상 형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보호자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서야 할 시간이었기에.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한 사람이 웃으면 누군가는 등을 돌린다. 그녀의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가족의 균열은 너무도 소란스러웠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제35회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마광숙은 하루 종일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형제들과 마주 앉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쓰라리고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는 주방에서 물컵을 손에 쥔 채 마당에 비친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서늘했다. 잠시 후 하나 둘 형제들이 거실로 모였다. 탁한 기침 소리, 주방에서 끓는 전기포트의 미세한 소리, 천수가 의자에 앉으며 내는 마찰음까지 모든 소리가 그녀에겐 한 걸음 더 다가오는 현실처럼 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 중앙에 섰다. 형제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제각기 달랐다. 의문, 경계, 무관심,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눈치챈 듯한 이해.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모으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마치 서랍 속 오래된 편지처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저는 이제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말을 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짧게 멈춘 듯했다. 탁은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고 범수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썹을 찡그렸다. 천수는 그녀의 입술을 주의 깊게 바라봤고 흥수는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형수로 가족의 기둥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보다 저의 감정, 저의 선택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 다음 문장을 꺼내는데 숨 한 번이 더 필요한 것처럼. 저 동석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천수였다. 그는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광숙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고 그저 그녀의 용기를 이해해보려 했었다. 말보다 침묵 속의 수긍이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기에 광숙은 그에게 고마웠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흥수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답답하다는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어떤 말도 지금은 감정을 담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터져 나오듯 말했다. 이건 아니지 형수님. 아니 광숙씨. 목소리엔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의 고통이 묻어났다. 가족이란 게 뭡니까? 한번 얽히면 그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형이 떠났다고 이제 우리랑 아무 관계 아니라는 겁니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흥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말엔 분명 과장과 억지가 섞여 있었지만 그 역시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광숙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고개를 숙이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속에서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말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형 떠나고 여러분과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요, 한 사람의 아내로, 한 가문의 형수로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눈동자엔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흔들리는 건 감정이지 선택이 아니었다. 형님들이 지켜주신 것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지켜지기보다 제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요. 흥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 말이 끝난 순간 형제들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광숙은 속으로 말했다. 무서웠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변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광숙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앞에 서 있었다. 한편 세리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옷장 문을 조용히 열었다 닫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방에 넣을 옷들을 고르면서도 세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가족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되짚고 있었다. 광숙의 다정한 손길, 탁의 무뚝뚝한 말투, 천수의 걱정 섞인 눈빛, 모든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루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보기로 결심했기에 그녀는 손편지 한 장을 남겼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와도 너희가 날 기억해줬으면 해. 이제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세리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두려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무언가를 떠나는 일은 늘 아프지만 동시에 숨쉴 구멍이 되기도 하니까 그녀는 버스를 타고 LX 호텔로 향했다. 도시 외곽에 자리한 이 고급 호텔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다. 웅장한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에게 일종의 경외감을 주었다. 호텔에서의 첫날, 세리는 지정된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 처음이니까. 첫 근무는 객실 정비였다. 침대를 정리하며 욕실 수건을 개며 세리는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낯설게 대하지 않았고 팀장 역시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그것만으로도 세리는 조금씩 안도했다. 저녁이 되어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들은 마치 이제 막 시작되는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아직은 익숙치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시작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동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직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쥐고 있었다. 기계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오후. 그 고요함은 그가 곧 던지게 될 말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형제들은 모두 작업복 차림으로 막 일을 마친 듯한 모습으로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광숙은 멀찌감치 서서 동석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긴 말은 없었다. 그는 그 특유의 침착한 말투로 술도가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형제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처음에는 다들 말을 잃었다. 탁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팔짱을 꼈고 범수는 의자에 기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천수는 눈을 내리깔았고 흥수는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흥수는 천천히 한 바퀴 돌듯 방 안을 걷더니 곧바로 동석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우릴 이렇게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 물음은 비난처럼 들렸고 가슴 깊은 곳에 배신감을 토해내는 듯했다. 동석은 정면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형님, 저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흥수는 고개를 젓고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는 이 술도가 그게 그렇게 가벼운 줄 몰랐네요. 천수가 조용히 흥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 그만해. 동석씨 마음 이해해줘야 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 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동석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형제들의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에게도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 그리고 광숙에 대한 감정까지 모두 다 짊어진 채 그는 선택한 것이다. 형제들 사이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서로의 눈빛으로 이해하려 애쓰는 시간이었다. 결국 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차피 사람은 한자리에만 머물 수 없는 법이지. 가기 전에 형제들끼리 술 한 잔은 해야지. 그 말에 웃음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해서 동석의 결심은 누구의 축복도 아닌 침묵 속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리는 여전히 호텔 정문을 지날 때마다 긴장이 먼저 앞섰다. 익숙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공기, 비즈니스 정장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로비, 묵직한 캐리어를 끄는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아직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다져갔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 체크인 시간을 놓쳐 혼이 나기도 했고 손님 이름을 잘못 불러 당황하기도 했다. 그런 하루가 끝나면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였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이 단순한 말이 세리에게는 기도였고 다짐이었고 자존심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리 잡아갔다. 모두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성실함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VIP 손님의 예약이 틀어지는 일이 생겼다. 모두가 당황하던 그 순간 세리는 침착하게 전산을 확인하고 대체 객실을 조율해냈다. 그날 밤 지배인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세리씨, 센스 있었어요.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세리는 눈물을 삼켰다. 작은 인정이 그녀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밤마다 가족을 떠올렸다. 비록 떠나왔지만 그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젠가 스스로 당당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광숙과 동석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시장 골목에서도 술도가 뒷마당에서도 모두의 시선은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서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것조차 광숙에겐 낯설었다. 하지만 동석은 한 걸음도 앞서 가지 않았다. 그녀가 멈추면 같이 멈췄고 그녀가 웃으면 더 크게 웃었다. 광숙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장수와 함께한 시간은 보호받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석과의 시간은 함께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차이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작은 전통주 매장을 차리기로 했다. 광숙이 만들어온 방식대로
동석이 배워온 실무 방식대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주문은 밀렸고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광숙은 혼자가 아니었다. 동석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긴 밤을 견디게 해주었다. 우리가 만드는 술은 기억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이 되겠죠?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형수도 아닌 오롯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리의 손에서 작은 편지 하나가 호텔 프런트로 전달되었다. 보낸 이 박세리, 받는 이 광숙 언니. 그녀의 마음도 다시 가족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광숙은 작은 매장 한켠에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서 세리의 편지를 발견했다. 주소도 없이 호텔 로고가 찍힌 봉투 하나에 동그랗게 말려있던 글씨. 그녀는 그 편지를 조용히 들고 매장 뒷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잿빛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광숙은 편지를 열었다. 글씨는 또렷했고 글속 세리는 어딘가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언니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편지의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변화를 말없이 전하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광숙은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광숙은 식구들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 정성껏 담근 조청, 그리고 신선한 막걸리 한 잔. 동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리하듯 음식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 고개를 든 광숙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곳엔 세리가 서 있었다. 바짝 담은 입술, 어딘가 울컥한 눈빛, 그리고 한참 만에 꺼낸 말 한마디. 언니, 저 잠깐이면 돼요. 그냥 언니 밥이 그리워서요. 광숙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동석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말없이 번지는 따뜻한 물기가 맺혔다. 그리고 조금 뒤늦게 들어선 탁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집 사람 좀 많아지겠네. 그렇게 형제들도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때 흩어졌던 마음들이 서서히 다시 모여들고 있었다. 광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어쩌면 모두 어디론가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보다 더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놓지 못하는 가장 따뜻한 유대라는 것을 그날 밤 작은 가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엔 웃음도 눈물도 있었고 무거운 대화 대신 소박한 온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수의 사진은 말없이 고요하게 웃고 있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6회 예측. LX 호텔에서 세리를 노리는 인물 등장. 호텔에 입성한 정태우 계열 기업 관계자가 세리의 정체를 알아보고 접근한다. 그쪽 박세리 씨 맞죠? 당신 가족 꽤 유명하더군요.